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오늘의 부동산 이슈는요. 2026년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3가지, 이런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시장이 이제 12월 달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새해가 오는데 여러분들 새해 부동산 시장 오를까, 아직도 오를까 떨어질까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자, 제가 확실한 3가지 이유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세미나 공지합니다. 12월 17일 수요일 2시부터고요. 2026년 부동산 대전환 시대 불확실성 속에서 기회를 잡는 투자 전략을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자, 지금 어느 시장으로 사람들이 많이 지금 진입을 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지금 재개발 시장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대출도 안 나오고 규제가 강하니까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이 빌라 시장 쪽으로, 재개발 빌라 시장 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빠르게 포착을 하셔서 과연 내년 시장에는 내가 올해보다 좀 더 나은 재테크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시간들 준비했으니까요. 많이들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직접적으로 되는 실전 투자 전략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3가지 이유 중에서 부동산이 오를 수밖에 없는 내년 시장 첫 번째입니다. 공급의 절대 부족이죠. 자,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는요, 이 정부도 지금 인식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어떻게든지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계속적인 공급 대책을 지금 발표하고 있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그렇게 약발이 먹히고 있지가 않다는 거죠. 자, 공급은요, 올해가 공급 부족의 원년입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 지속적으로 공급은 줄어들 겁니다. 내년 시장 엄청 줍니다. 후년 시장 더 줍니다. 계속 2029년도까지는 서울에 특히 공급 물량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정부에서 공급을 늘리기 위한 안간힘을 지금 쓰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년간의 수도권에 135만 가구 공급한다. 이거 상당히 참 135만 가구면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런데도 시장의 반응은 무덤덤합니다. 자, 아실이라는 사이트에서 보면요, 서울의 적정 입주 물량, 매년 들어가야 될 적정 입주 물량이 한 4만 6천 가구 정도가 됩니다. 자, 그 아실에 보면은 2026년도부터 2025년도를 지나서 2026년부터 공급 물량이 완전 쪼그라들죠. 자, 2027년도에 조금 늘어나는 듯 하다가 2028년도에 또 팍 줄어듭니다. 2029년도도 확 줄어들고요. 자, 이 흐름을 보세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공급이 계속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년 서울에는 4만 6천 가구 정도가 입주 물량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말 물량이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LH에서 135만 가구를 정부에서 공급한다, 수도권에, 이렇게 5년 동안에 하고 있지만 그 대부분의 물량들이 어디에 있어요? 경기권에 몰려 있다는 거예요. 가장 공급이 필요한 데가 어디입니까?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르는 데가 어디입니까? 서울이잖아요. 서울은 LH에서 질 땅이 없어요. 뭘 해서 질 땅이, 공급을 할 땅이. 그렇기 때문에 서울은 공급에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급 부족이, 이게 그렇다고 해서 금세 공급이 늘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빌라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져서 한 8개월 되면은 공급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파트는요, 최소한 시작을 하면은, 공사를 시작하면 입주까지 최소한 한 3년 6개월에서 4년 걸립니다. 지금 시점으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 공급을 늘리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늘어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 요인은 바로 금리 인하입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어떤 사람들은 금리가 인상이 되면 어떨 거냐, 인상이 되면 어떨 거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금리의 방향성. 금리의 방향성이 지금 오르는 쪽으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내리는 쪽으로 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금리의 방향성이 지금 확실하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뭘로요? 인하로 정해져 있다. 인하로 정해져 있다는 건 앞으로 금리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게 다음 달 아니더라도 다음 달에 금리 인하는
금리는 결국 인하되겠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예요? 재테크의 가장 큰 적은 우리가 불확실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불확실성이 커지면은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앞날이 뭐가 보이질 않으니까 앞이. 근데 그 방향성이 정해졌다는 얘기는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향성이 뭐다? 금리 인하다. 지금 미국 통화정책은 우리 아시다시피 미국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1%까지 막 올라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러다 보니까 경제를 포기하고 물가를 잡기 위한 정책을 폈죠. 그때는 뭐예요? 양적 긴축 정책.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이 어때요? 양적 완화로 통화 정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제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0.25%를 또 인하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똑같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완화로 통화정책을 바꿔가면은 모든 나라들이 같이 따라서 완화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지 지금 내리냐 아니면 몇 달 뒤에 내리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자, 금리 인하가 되면은, 금리가 계속 인하가 되면 어때요? 시중에 유동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유동성이 커져요. 유동성이 커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커지면 돈이 많이 시중에 흘러 넘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돈은 상당 부분이 자산시장 쪽으로 흘러 들어간다. 부동산 시장이든 주식시장이든 이런 자산시장으로 들어간다는 것도 다들 경험해 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세 번째, 이게 정말 문제인데요. 이게 정부의 정책의 엇박자예요, 엇박자. 이게 뭐냐면은 정부에서 대출 규제, 전세 대출도 좀 못 받게 이렇게 쉽게 안 해주죠. 자, 이렇게 되니까 수요를 억제, 집을 사지 못하게끔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피고 있거든요, 지금. 수요 억제 대책과 또 공급을 또 늘리겠다고 공급 대책까지 같이 지금 병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두 개가 과연 함께 갈 수 있나요? 수요 억제 대책과 공급 대책이? 수요가 있어야지 공급이 되는 거 아닙니까? 수요가 없는데 거기다 공급을 누가 합니까? 자, 수요 억제, 수요 없는 곳에다 공급할 수 있나요? 있어요, 있기는. 왜 없습니까? 할 수 있죠. 하지만 수요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공급을 늘리면, 수요 없는 곳에 공급을 늘리면 미분양 나는 거 아닙니까? 지방시장은 아직도 미분양이 지금 상당히 많잖아요. 즉, 수요가 많지 않은 곳에 지금 공급이 많이 됐기 때문에 미분양이 나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많은 곳에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수요가 많은 곳에.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은 어디예요?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가장 부족한 곳? 서울이잖아요. 서울은 빈 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빈 땅이 없기 때문에 있는 거 부숴서 새 집을 짓는 방법밖에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재개발과 재건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개발과 재건축을 규제를 풀어서 공급 활성화를 시켜야지 이게 좀 뭔가 안정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썰이 돌잖아요.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시장이 12월 1일 날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한마디로 서울의 이 중심 지역이 아닌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우리가 노도광이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금강구,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 이런 서울의 좀 외곽 지역이죠. 가격이 가장 상대적으로 덜 오르는 지역들은 봄에 이 시장이 좀 안정이 되면은 토지거래 허가 풀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썰이야. 근데 국토부에서는 그런 일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아닌 땡 굴뚝이 연기가 날까요? 저는 좀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민간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거를 규제를 완화시키고 명중률 높여주고 이렇게 되면은 집값이 급등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도심에도 이 재개발 재건축을 민간을 활용하는 민간 위주의 공급이 아니고 공공주도로 하겠다는
그런 인식을 지금 강하게 표출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건 문재인 정부 때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재개발 재건축을 어떻게 해요? 공공이 하겠다. LH 주도로 하겠다. 이거 똑같은 대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됐습니까? 잘 안 됐잖아요. 안 됐으면 뭔가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뭔가 좀 바꿔서 인식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민간 규제 풀어주면 단기간에 집값이 오를 것이다. 공공 위주로 하겠다. 그럼 서울 집값은 안 잡힙니다. 자, 이런 세 가지 요인들, 정부의 인식도 그렇고, 이런 세 가지 요인이 지금 내년 시장에 그대로 지금 노출이 돼 있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정부의 실착 뭘까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 여길 모두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잖아요. 근데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묶은 거는 그렇다고 치고요. 토지거래 허가제를 묶은 게 이 실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으니까요. 그런 지역에, 서울 모든 지역에, 예를 서울을 들면은 서울 모든 지역에 내가 뭘 사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면 거기는 무조건 2년 실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실거주.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전세 물량이 없어요. 전세가 씨가 말랐어요. 전세 물량이 급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 수급 지수가 150을 넘어서 160을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세값이 완전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도 이 전세 수급 지수가 150이 넘어가게 되면은 전세란이라고 얘기하는데 160을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전세 대란으로 지금 번질 조짐이 지금 내년에 너무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전세 대출 규제하니까 전세 이게 받기 까다롭네. 그러니까 그리고 액수도 더 평상시보다 적어지고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러니까 그냥 월세로 가자. 월세값 계속 오르죠. 전세는 물량이 없어서 또 오르죠. 매매가도 오르죠. 지금 전세, 월세 다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자, 다음. 자, 결론적으로 모든 것이 지금 모든 그런 지표나 모든 것들이 오르는 쪽만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 아닙니까? 월세, 전세, 매매 모두 오르는 2026년이 재현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그렇죠. 거기다가 양극화는 오히려 양극화를 뛰어넘어서 초양극화 시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게 상당히 문제죠. 다음.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요, 어떻게 2026년 시장을 맞이해야 될까요? 양극화에서 초양극화 시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말로만 알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투자할 때도 이 초양극화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예전엔 재개발이나 재건축 시장이나 중심이 오르면 외곽도 다 오르는 시장으로 갔지만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외곽 가면 안 된다는 얘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 묶였어. 안 묶인 지역에 풍선 효과가 생겨요. 그럼 그 안 묶인 지역이 지금 거래가 많이 되면서 가격이 올라가. 자, 그럼 우리 거기로 빨리 뛰어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극화, 초양극화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풍선 효과가 생기는 비규제 지역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외곽이 아닌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도 외곽이 아닌 이 중심 지역, 무조건 중심축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저는 꼭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어디로 오고 있어요? 규제에서 빠져있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이 규제에서 빠져있는 재개발 시장 쪽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재개발 빌라에 해답이 있다는 거.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아직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재개발 투자를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지금 필수적으로 이 대안인데 지금 이 규제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반드시 재개발 지역 빌라를 사더라도 신축 빌라를 사야지 구축 빌라를 먼저 사면 안 됩니다. 신축 빌라가 없을 때 구축 빌라를 사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신축은요 혜택이 있잖아요. 2027년도까지 어떤 혜택이 있어요? 2027년도까지 주택수에서 빼줍니다. 신축은.
그렇기 때문에 주택수에서 빼주면 주택수에서 빼준다는 거는 내가 집이 한 채가 있으면 한 채를 빌라 한 채를 사면 주택이 두 채가 되잖아요. 그런데 신축은요 주택수에서 빼주기 때문에 그냥 한 채라는 거예요. 내가 빌라 재개발 빌라를 사더라도 이거 어마어마한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신축이 없을 때 구축을 사는 겁니다. 신축 빌라는 지금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건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많은 분들 재개발 투자 생각하고 지금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신축 빌라를 찾지만 신축 빌라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구축 빌라를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신축 빌라가 있을 때는 무조건 신축 빌라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내년 시장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 원인,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슈에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